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속, 이 돈 문제가 우리 가족 관계에 참 미묘하고도 어떨 땐 복잡한 균열을 만들어내는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영국의 사회조사나 또 노인보호단체의 생생한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서요. 이 세대 간 부의 이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이나 신뢰가 어떻게 시험대에 오르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죠. 특히 예전에는 뭐랄까 받으면 좋은 것 정도였던 상속이 왜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이게 생전의 문제로까지 다가오는지, 네, 그 지점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변화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갈등, 심지어는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단순히 돈 액수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이 가족이라는 관계의 정의 자체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중요한 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의 정의 자체요? 네, 소위 그 위대한 부의 이동, 영어로는 Great Wealth Transfer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상속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달라진 기대가 노년 세대의 삶을 어떻게 좀 위협할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상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국 자료를 보니까요. 와, 스케일이 상당하던데요. 앞으로 한 30년 동안 수조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거랍니다. 수천조 원이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단순히 로또 받을 기회다 이런 차원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막 물가 오르고 그중에서도 집값 상승, 이게 젊은 세대에게는 정말 숨통을 조이는 압박이 되고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영국 사례를 보면 그 압박감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평균 84,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하던 집값이요. 네. 지금은 29만 3천 파운드, 거의 5억 원을 훌쩍 넘기면서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세상에, 3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영국 젊은 세대의 57%, 거의 절반 이상이죠. 이들이 부모나 가족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다 이렇게 답할 정도입니다. 이거 완전 한국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영끌이다, 부모 찬스다 이런 말 없이는 집 사기 어렵다는 이야기랑 너무 닮았어요. 맞습니다. 결국 상속이라는 게 먼 미래의 무슨 보너스 개념이 아니라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열쇠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부모님 세대에게 상속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고 또 자식에게 베푸는 마지막 선물, 이런 의미가 강했다면요. 그렇죠. 자녀 세대에게는 이게 당장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단, 어쩌면 좀 더 나아가서 권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권리라는 인식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데 그분들 재산을 바라보는 자녀 마음속에는 어차피 내 것이 될 텐데 미리 좀 땡겨 쓸 순 없을까? 이런 조급함이 슬슬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심리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미래의 내 자산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현재의 부모-자식 관계에 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긴장감? 네. 부모님이 아직 엄연히 살아계시고 그 재산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무슨 공동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부모님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심각한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이 얼마나 좀 심각한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 영국의 노인보호단체 아워글래스라는 곳의 보고서가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데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 단체가 지원하는 연간 7만 5천 건 이상의 노인 학대 사례 중에서요. 무려 80% 이상이 가족 구성원에 의한, 그것도 경제적 착취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80%나요? 가족에게서요? 네. 처음에는 손주 대학 등록금이 급해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든가 사업 자금이 잠깐 막혔는데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으로 시작을 한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당연한 요구가 되고 만약에 거절하면 원망하고 심지어 협박으로까지 돌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아, 그게 참 무섭네요. 부탁이 요구로 또 협박으로 변질되는 과정이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런 경제적 착취가 무슨 대놓고 돈을 훔치거나 빼앗는 그런 방식보다는 훨씬 교묘하고 정서적인 압력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무섭다고 할 수도 있겠죠. 교묘하고 정서적인 압력.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면 1월 10이죠. 용돈 안 주시면 이제 손주 얼굴 볼 생각 마세요. 라면서 관계 자체를 무기로 압박하는 거예요. 아, 손주를 빌미로요. 네. 혹은 어머님, 아버님 지금 사시는 집은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드니까 좀 더 작고 저렴한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하면서 부모님의 생활 방식 자체를 통제하려고 드는 식입니다. 생활 방식까지요? 심지어 최근에는요, 유산 보존, 영어로는 inheritance preservation 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목 아래서요.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소비를 막 감시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산 보존이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렇죠. 겉으로는 마치 부모님 재산을 지켜드리는 효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노년의 경제적 자유 그리고 삶의 질을 아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답답한데요? 더 안타까운 건 정작 피해자인 부모님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 이유가 너무나 슬프게도 가해자가 남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가족이니까. 네. 설마 내 자식이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그러겠어. 다 나 잘 되라고. 우리 가족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지? 뭐 이런 믿음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바로 그 가족이니까 라는 강한 유대감과 믿음이 때로는 현실을 왜곡하는 필터로 작용하는 겁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피해 노인분들이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아이고, 나 없으면 저 아이가 힘드니까 가족끼리 이 정도는 도와야지 하면서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합니다. 합리화요.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 돈 문제가 깊숙이 개입되는 순간 사랑과 신뢰의 관계는 순간적으로 권력 관계로 변질될 위험이 커집니다. 권력 관계요? 어떻게요? 돈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돈이 필요한 자녀는 부모를 설득하거나 혹은 압박하는 주체가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심리적 서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심리적 서열이라. 이게 비단 영국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한국에서도 부모님 퇴직금이나 집을 담보로 자녀 사업자금을 대준다거나 심지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거든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죠. 부모님 마음이야 뭐 어차피 내가 눈 감으면 다 네 것 될 텐데 싶어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으시겠지만 바로 그 선한 의도가 자칫 위험한 상황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처럼 들리네요. 네, 그 선의가 오히려 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분명 사랑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 이게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관계의 경계 설정입니다. 관계의 경계 설정이요? 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특히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는 거죠. 경계 설정. 아,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 가족 관계에서 선을 딱 긋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뭐랄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게 너무 각박하게 비치지는 않을까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선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님 스스로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내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재산을 책임지는 주체적인 의사결정권자임을 인식하고 그 자세를 딱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의사결정권자다. 네. 이 재산은 내가 평생 땀 흘려서 이룬 내 것이고 내 남은 삶을 존엄하게 보내기 위한 기반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도 감정에 막 휩쓸리기보다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과 기준이요? 네.
예를 들어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막연히 알아서 잘 쓰겠지 이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 뭐 예를 들어 언제, 왜, 어떻게 줄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게 빌려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증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고 간단하게라도 서로 확인하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오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당장은 좀 서먹하고 너무 각박한가 싶을 수 있어도 길게 보면 오히려 서로의 기대를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현명한 접근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영국에서 활용되는 지속적 위임장, Lasting Power of Attorney, 줄여서 LPA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도처럼 아직 건강하고 판단력이 명료할 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 뭐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 같은 분들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나 혹은 의료 결정 관련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해 두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아, 미리 위임해 두는 거요? 네. 이는 혹시라도 미래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지 능력이 저하돼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또 특정 가족 구성원에 의한 재산 유용이나 권리 침해를 막는 법적인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상속 문제가 단순히 돈의 액수나 법률적인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역시 관계의 문제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관계가 핵심이죠. 자녀를 돕고 싶은 부모의 마음, 이거야 지극히 자연스럽고 숭고하지만 그 도움에 나중에 나를 돌봐주겠지 하는 어떤 암묵적인 기대나 조건이 붙기 시작할 때, 혹은 자녀의 요구가 부모의 노후 안정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때 이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원이 때로는 자녀의 건강한 자립을 저해하거나 또 역설적으로 부모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야겠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노년의 재산은요, 다음 세대에게 그냥 물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무슨 예비 자금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노동과 희생, 그리고 삶의 지혜가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네, 결과물이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죠. 그 소중한 결실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는 전적으로 그 재산을 형성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당사자의 결정이죠. 네.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 재산을 요구할 권리라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적으로도 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 내 아이가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겠지 하는 부모님의 마음. 정말 따뜻하고 깊이 공감됩니다. 네, 그 마음은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그 선하고 이타적인 믿음이 오히려 자신을 재정적 또 정서적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좀 냉정한 현실인식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자녀의 삶을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자신의 존엄한 노후와 삶의 주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이제 본격적인 부의 대이동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진정으로 건강한 부의 이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속을 둘러싼 어떤 법적,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한 좀 더 성숙한 대화가 절실합니다. 성숙한 대화요? 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묘한 형태의 재정적 착취나 정서적 압박의 위험성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만큼이나 서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상속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해서 급변하는 시대의 가족관계와 또 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미래의 내 몫으로 여기는 시각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애정이라는 포장지 귀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재정적 압박과 학대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관계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금전적인 도움과 정서적인 지지 사이에서 건강한 경계선은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가족 관계, 그리고 또 미래의 재정 계획을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돈과 관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진정으로 건강한 경계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